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이언스 인사이클로피디아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사이클로피디아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DK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읽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읽어본 항목에 이어서 그 다음 항목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matter,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적 속성, 그리고 분자,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들, 원자 이하의 구조, 아원자 구조에 있어서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가 더 또 쪼개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soli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lid, 여기서는 이 고체를 다루는 건데 고체가 어떻게 쓰이는가, 고체가 무엇인가, 이 고체가 이렇게 어떤 철이 있는데 이걸 뼈에다 박아요. 철심을 박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발레리나가 이거에 의존해서 발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현수교를 만들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 strength,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경도라고도 그러죠. 이러한 것들 등 고체의 특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solids부터 볼 거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가 이 PDF 파일이 이게 이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정도면 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이 화면이 어쨌든 여기 solid 고체는 우리가 일단 고체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고체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이 있어요. 물질의 상태에는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근데 이론 물리학에서는 페르미온 응축과 같은 이론적인 상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는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고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lids, 고체들은 one of the three states of matter,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기체, 액체, 고체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고체는 unlike liquids or gases, 액체나 기체와 달리, 이제 이런 liquid 이 단어 쉽게 떠오르시죠? unlike는 뭐뭐와 달리 이런 뜻입니다. 달리 이 고체들은 definite shape,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 definite, 확정적인, 정확한 확정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고체는 that is not easy to change, 쉽게 변하지 않는 일종의 확정적인 고정된 모양이 있다. 그리고 different solids have particular properties, 다양한 고체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particular, 특별한 속성들을 지닌다. 자, 특별한 속성, 고체는 고체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such as, 그 속성들이 뭐냐면 예컨대 stretch, 뭐를 이렇게 길게 잡아 당기는 거죠. 잡아 당기는 거. 그래서 뻗기, stretch, 아니면은 신축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축성, 그리고 strength, 힘, 그리고 hardness, 굳기, 단단함, 경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런 특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particular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stretch, strength, or hardness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hardness는 이걸 굳기, 경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러한 것들은 make them useful for different jobs. 즉 여기서 대세 선행사는 이 세 가지와 같은 여기 particular propertie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특별한 속성들은 그 고체들로 하여금 useful, 유용하게 만든다. 다양한 목적,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에 유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고체가 갖는 다양한 특성들은 그 일자리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Most solids are made up of tiny crystals. 대부분의 고체들은 아주 작은 결정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이 크리스털이라는 말, 이거 광물학 용어인데 결정이라고 그래요. 결정.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나라인 겁니다. 작은 이 결정들,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정이라는 말, 우리가 뭐 의사결정 내릴 때 그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즉,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몇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여 규칙적인 형태를 이룬 고체, 그런 고체를 응결하는 일,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다는 것. This is because their particles are arranged in a regular pattern called their crystalline structu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근데 이것은 바로 이것은 여기 대부분의 고체들이 아주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 결정들의 입자들이 arranged,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In a regular pattern,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규칙적인 배열,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름이 crystalline structure, 바로 결정 구조라고 하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결정 구조. 이제 결정 구조를 갖다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solid를 갖다가 쭉 나름대로 정의를 해놨어요. 다시 보시면 a definite shape, 일정한 모양이 있다. 그 다음에 고체로서의 개별 구체적인 특별한 속성들이 있다. 그런 거에는 stretch, 잡아 늘어뜨릴 때 생기는 그런 신축성 같은 것, 뻗기, 늘어남, strength, 힘, 경도, 굳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대부분은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칙적 패턴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crystalline structure, 결정 구조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물질의 모양이에요. 일정한 결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힘, 압력 변화에도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다루는 게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소금,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소금. 아니면은 눈의 결정처럼 매우 규칙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고, 유리나 고무는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불규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고체는 공기의 3배밖에 안 되는 에어로젤. 이것도 고체라는 거예요. 에어로젤도요. 그리고 액체를 냉각시키면 분자들의 운동이 느려지다가, 냉각시켰으니까 느려지겠죠. 마침내 어떤 온도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분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요. 군인들이 줄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의 결과로 평면들로 둘러싸인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그 균일한 물질을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작은 정육면체, 이 모양들로 석출이 되는데, 정사각형 평면으로 둘러싸인 이 정육면체들, 이게 소금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붕산이라고 하는 거의 결정은 육각형의 얇은 판자 모양. 그리고 명반의 결정은 팔면체라고 그럽니다. 결정의 형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이 왼쪽에 여기 이제 crystalline structure 한번 볼게요. 여기 보기 전에 이게 이렇게 particle 입자의 구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particle structure 고체 입자의 구조가 꽤 빡빡하죠? 이걸 더 크게 확장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particle structure를 보시는 건데 solids, 이 고체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통상적 방식대로. 왜냐하면 the way their particles are arranged, 그들의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 방식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고체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고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The particles of solid, 이 고체 입자들은 are linked,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By strong forces,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Which pull the particles tightly together. 근데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그 힘이 고체들을 tightly, 아주 세게 서로 함께 끌어당겨줍니다.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힘, 이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although the particles can vibrate, 이 고체 입자들은 진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들은 move around easily, 쉽게 주변에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동을 하지만 이게 막 이 동그라미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돌아다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This arrangement, 이와 같은 배열, 이것이 설명해 주는 것은 왜 고체가 통상적으로 자기들의 모양을 유지하고 왜 form, 단단하다고 확고하다고 이렇게 느끼는지 이걸 갖다가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힘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모양을 갖다가 유지하고 확고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돌아다닐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것도요. 이 배열 형태, 확고함 때문에 일종의 잡혀있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를 보시니까요. 이게 진짜 작아서 너무 커서 이게 차가워 찌그러진 것 같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metal body crumples under impact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metal body, 즉 이 금속으로 된 차체가 crumples, 찌그러지거나 으깨어집니다. under impact,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범퍼, 앞부분의 플라스틱 범퍼는 bends, 휘어집니다. 그리고 changes shape, 모양이 바뀌었어요. 변형됩니다. 휘어지고 변형된 범퍼는. 그래서 여기 changing shape, 모양을 바꾸기, 즉 변하는 모양. Some solid, 일부 고체들은 such as the metal in this car, 이 차에서 나타나는 metal, 금속과 같은 일부 고체들은 이 차의 후드에서 나타나는 혹은 이 차체를 말하는 거죠. car hood. 그리고 플라스틱 범퍼와 같은 이런 차에서 나타나는 일부 고체들은 can be hammered or squashed. hammer는 망치로 쳐서 이렇게 성형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망치로 이렇게 쳐서 변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쿼시는 그 압출 이런 거예요. 즉 억눌러다, 다시 말하면 압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y different shapes,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망치로 두들기거나 squash it, 꽉 둘러서 압착시켜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without breaking, 그러나 이 파손되지는 아니한 채 성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They are known as malleable materials. 그게 바로 malleable materials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malleable이라고 하는 것은 쫙 펴서 늘릴 수 있는 걸 말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 나름대로의 가공에 대한 수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성이라고 할 때 펼전자인데 두드리거나 뚝뚝뚝 망치로 두들기거나 꽉 누르면은 얇게 펴지는 그런 금속의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금, 은, 동 이런 게 그런 게 뛰어납니다. 그런 게 갖고 있는 게 전성이에요. 전성. 그러니까 전성이라는 말 뭐가 뭐로 바뀌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두드리거나 누르면 꽉 누르면 그게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해몰드 되어지거나 스쿼시트 꽉 눌러지면 많은 다양한 모양으로 그게 완전히 브레이킹 파손되지 아니한 채 변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여기 malleable 전성을 가진 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성 기억하실 때는 이걸 번역한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전성. 그렇죠? Other solids. 그러는데 다른 고체들은 such as 예컨대 crackers, cracker나 glass, 유리 이런 것들은 will not bend. 이러한 것들은 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When hammered, 망치로 충격을 받거나 squashed, 꽉 눌러졌을 때, 압력을 통해서 압축되어졌을 때, 그러나 will break, 그것은 부서지고 split, 쪼개질 것입니다. These materials are brittle. 그러니까 여기 malleable materials의 반대말이 brittle materials가 되는 거죠. brittle은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이거는 brittle의 특성은 잘 깨지는 breakable 이런 뜻이에요. easily breakable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도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위에 항목 이렇게 봤는데 그 아래 항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stretch 여기도 한번 글자를 키워서 볼게요. 이제 스트레치는 뭐냐? 스트레치 뭘 이렇게 잡아 당길 때 하는 그런 힘이겠죠? 스트레치. Some solids 일부 고체들은 예컨대 metal, copper 여기 금속 구리 구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금속 구리라고 붙인 겁니다. 이 금속 구리와 같은 일부 고체들은 can be pulled 잡아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stretch 길게 stretch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주 얇은 전선줄 형태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늘려질 수가 있습니다. They are known as ductile materials. 이걸 ductile materials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그 malleable 그 특성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ductile은 전성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건 연성이라고 그래. 연성, 유연성. 나름대로의 물체가 갖는 탄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라고 할 때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피와 모양이 변하였다가 그 힘이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이걸 탄성이라고 하는데 그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 파괴되지 않고 가느다랗게 늘어나는 길게 늘어나는 성질 이걸 우리가 그 연성이라고 그래. 연성. 그래서 부드럽게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 연성. 그래서 우리가 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에서 연성 그럴 때 이게 그렇게 가느다랗게 길게 이렇게 선으로까지 늘어나는 성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게 길게 늘어나는 성질 이런 거. They have this property. 이 연성 물체들은 이러한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자들이 are not held in a rigid structure. 그
입자들이 여기 나왔어요. 특성이. rigid structure.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rigid는 원래 우리가 엄격한, 굳은, 단단한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어떤 힘으로도 모양과 그 부피를 바꿀 수 없는 가상적인 물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이 과학 용어로 강체라고 하는데 강체. 아주 단단하고 결합 구조가 단단한 거. 근데 rigid structure, 이런 강체 구조 속에서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느슨한 구조라는 거죠. 이 강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체 구조가 아니라는 것, 이건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arranged in rows, 줄, 이렇게 몇 개의 줄, 가닥으로 쭉 배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줄들은 slide, 이게 미끄러지듯 past one another, 서로서로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pper can be stretched into thread, have the width of human hair.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stretched, 길게 늘어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thread, 그 실처럼. 그것도 width of human hair, 사람 머리카락의 폭의 반 정도 두께의 실로 길게 늘어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And is used, 그래서 구리는 쓰여지게 됩니다. 많은 종류의 전선에, 그리고 그 안에는 electrical wiring, 그 전자 혹은 전자와 관련된 와이어링, 전선이나 전화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unstretched solid, unstretched solid는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 구조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rigid, 그 rigid 한 상태일 때, 그럴 때는 그 rigid structure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unstretched solid, 길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 그러는데 지금 자,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미끄러졌죠. 이게 in rows 형태로 arranged in rows 형태로 배열돼서 미끄러지듯이 stretched, 길게 늘어나는 그런 solid, 고체라는 겁니다.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이렇게 고체 결합 방식이 앞에 쪽 것과 뒤에 쪽 것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pper wire는 이렇게 길게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오른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절이 됐었는데 안 되네요. 참 원인을 알 수 없네. 자, 이제 우측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metal bridge expansion gaps, 금속 bridge, 어떤 bridge expansion gaps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철교, 이 다리에는 이렇게 틈바구니가 있죠. 그러한 금속으로 된 이 다리, 철교죠. 철교에 확장 갭이 있다고 그래요. 이 금속이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etal bridge, 금속 다리, 철교는 통상적으로 spaces,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expansion gaps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여기 철교 expansion gap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built into them, 그 속 안에 아예 다리가 건설될 때 장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metals, 이 금속들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when heated, 가열될 때. 그래서 heat makes metal particles vibrate more energetically. 그런데 이 heat, 이 열은 금속의 입자들로 하여금 vibrate, 진동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보다 energetically, 힘이 넘치게. 그래서 take up more space,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간을 차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높으면 금속의 그 단단했던 그런 결합 구조가 약간은 느슨해지면서 거기에서 운동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The gaps allow the metal to expand in hot weather. 그래서 이 갭, 그 팽창, 이 갭들이 금속으로 하여금 팽창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무더운 날씨 때. 그렇다고 해서 without making the road buckle. 그 road, 이 다리가, 이 금속 철교가 이 buckle, 막 이렇게 휘어지거나 튀어오르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 이렇게 하지 아니한 채, 다리가 굽어지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건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무용수의 발인데 여기 지금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발레리나의 이 발을 갖다가 여기 뼈 있는 데를 확장해서 본 건데 이거는 metal clips, 일종의 클립, 그 metal clip, 철심 같은 겁니다. metal clip, metal clip. 이 metal clip이 springs back, remember the shape. metal clip이 있어갖고 metal clip이 springs back to remember the shape. 이것이 다시 스프링, 복원시킵니다. 원래 기억되어진 모양, 이걸 기억되어진 모양을 갖다가 형상기억이라는 말을 쓰죠. 기억된 형상으로 다시 금속 클립이 복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철심이 이 발레리나의 뼈에 이렇게 보조장치로 박혀 있는데 이것들이 운동했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metal clip, 이거는 moves with a broken bone. 이 부러진 뼈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레리나는 still 여전히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뼈랑 같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스틸 빔즈의 크리스 크로스 이러한 것들이 그 strengthens road, 이 도로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아까 이 발레리나의 이 철심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shape, memory matter를 봐야 될 텐데, 이거 컸다 줄였다 이거 하는 게 정말 일이네요. 이게 화면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발휘하시고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자, 여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여기 이게 화면이 뜨다가 안 뜨다가 그러네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shape, memory, matter, 형상을 기억하는 금속, 그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형상 기억 금속. 형상 기억 금속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원래의 모양을. 그래서 when brought to a certain temperature, 일정한 온도에 놓여지게 됐을 때 이 금속들은 can be set to a shape,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set,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They never forget, 그들이 결코 잊지 않는 모양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They have many uses,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repairing broken bones, 이 부러진 뼈를 갖다가
repairing,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 철심을 박았다 빼고 그러죠. 뼈가 완전히 다 붙으면은 심지어는 bones move, 뼈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the metal, 이 금속은 항상 복원이 됩니다. original shape, 원래의 모양으로. 그래서 bringing the bones, 뼈들로 하여금 그 뼈들의 정확한 위치, 뼈들이 정확한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게 아주 그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네요. 위쪽은. 어디 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읽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아래쪽을 갖다가 한번 아래쪽을 읽어볼게요. 아래쪽 이 다리와 연관된 이 구조가 또 확대돼서 나와 있습니다. strength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약간 작게 이 정도로 볼게요. strength는 some solids, 일부 고체들은 steel, 강철, concrete와 같은 일부 고체들은 difficult to break, 파손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파손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used to carry heavy weight, 굉장히 육중한 무게를 지니도록 하는데 쓰여지긴 하지만 그것들이 쓰여지면 육중한 무게를 지니긴 하지만 이런 얘기죠. 그것들이 사용되면 육중한 무게를 지니긴 하지만 부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안 부서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입자들은 bound together, bound, 함께 결속이 됩니다. 매우 강력하게. 자,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입자들이 매우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rigid structure라고 있었죠. rigid structure. 강체 구조. such materials. 이와 같은 물질들은 are said to have high strength.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are used. 이러한 물체들은 쓰여집니다. construct bridges. 다리를 건설하거나 building. 건물을 건설하는데 strength is different property from hardness.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 굽기, 경도와는 다른 속성입니다. 힘하고 경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물질들은 cannot be bent or scratched easily. 이러한 것들은 cannot be bent, 손쉽게 휘어질 수 있다거나 scratched, 긁어서 쉽게 상처가 날 수 없습니다. 단단한 물질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상처 안 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suspension bridge 왼쪽에 이제 이렇게 이 suspension bridge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더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스틸 타워라는 거예요. 강철로 스틸 타워. 이 강철 탑은 network of cables, 케이블 망을 갖다가 지탱해 줍니다. 케이블 망은 다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solid 고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맨 밑바닥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concrete support forms stable platform for pillar to sit 이렇게 돼 있어요. concrete support, 콘크리트 지지대 이가 여기 stable, 아주 강건한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 콘크리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플랫폼이, 이 위에 스테이블 플랫폼이 있어야 이 콘크리트 서포트가 쫙 위에 콘크리트 서포트가 있죠. 이게 자리를 잡고 이런 지지 기반을 밑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플랫폼, 그 위에 콘크리트 서포트가 있고 그것이 이제 강철 이 탑을 갖다가 지탱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러한 것들, steel wires, 강철 선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bound together,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strong cable, 강력한 케이블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steel wires, 선들이 여러 가닥이 꼬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에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요. 자, suspension bridge, 현수교라고 하는데, 현수교는 Golden Gate Bridge in San Francisco, CA,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이거는 suspension bridge, 현수교입니다. 줄이 매달려 있는 그걸 현수교라고 그래요. 현수교는 It is made from thousands of steel wires bound into cables, steel towers, and concrete supports. 그것은 현수교는 만들어집니다. 우리 현수교 할 때 그 현자가 우리가 현수막 할 때 그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현수교는 만들어집니다. 수천 개의 강철선들로부터. 강철선들은 결속이 되어 케이블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강한 선, 케이블선을 이루게 됩니다. 케이블선, 그리고 스틸 타워즈, 강철탑, 이러한 것. 그리고 콘크리트 서폴, 콘크리트 지지 기반, 이러한 걸 통해서 현수교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보셨죠? 밑에 콘크리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 스틸 타워즈, 강철 탑이 있고, 이 케이블즈, 그 스틸 와이어즈를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강철 선이 있습니다. 케이블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the bridge's strength, 이 다리의 힘은 comes from the strong materials, 강한 물질들, 강한 재료들, 강한 이 재료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the way they have been combined,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물질들이 서로 함께 결합되어지는 방식, 이걸 통해 재료도 강력한 데다가 결합 방식도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뭔지 볼까요? 여기서는 그 hardness scale이라고 돼 있어요. hardness scale. 그 Morse hardness scale. Morse hardness scale.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hardness scale이라고 그 뭐라고 그러죠? 모스 경도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일종의 모스 경도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미너럴즈가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스 넘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hardness, 경도란 a measure, 하나의 측정값 of how easily a material can scratch it, 얼마나 쉽게 하나의 물질이 scratch it, 긁어서 상처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한 값, 이걸 hardness라고 한다는 거예요. hardness. 그래서 the most hardness, 이 most hardness scale, 이 경도표는 arranges 10 minerals, 10개의 광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From 1 to 10, 경도가 1에서 10까지. The higher the number, 숫자가 높을수록 the harder the mineral, 그 광물질은 경도가 더 단단합니다. Each mineral in the scale, 이 경도표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광물은 will scratch all those below it, 자기 그 경도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갖다가 긁어서 상체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상체기를 냅니다. 다른 광물질들은 비유 또는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물들의 copper, for example, 예를 들면 구리는 has a hardness of 2.5, 2.5의 경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한데 여기 다이아몬드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서부터. 그래서 이제 광물 경도 측정용 이렇게 쭉 이걸 본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 다이아몬드라고 나와 있죠. 다이아몬드, 우리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여기 크론즈럼은 경도가 9인데 이걸 강옥이라고 그래요. 단단한 옥, 금강사라고도 그러죠.
금강사. 그 다음에 토페즈. 이거 우리가 토파즈라고 하는 거죠. 누런 색깔의 황옥입니다. 쿼츠, 석영이라고 하는 거죠. 석영, 모래알갱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여기 feldspar 라고 하는 것은 feldspar, 장석, appetite, 인회석, 좀 용어가 어렵나요? 인회석. 자, 이거는 인회석이라고 하는데, 자, 인회석은 뭐냐 하면은 이게 플로르하고 염소, 클로린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있는 칼슘의 인산염 광물이에요. 인산염 광물이다 보니까 인회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무색 투명하고 유리광택을 냅니다. 그래서 인산질, 비료, 크림, 치약 이런 거 많을 때 쓰고요. 그리고 할로겐족 원소의 하나에 속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라이드 이거는 형석이라고 그래요. 그 플로르와 칼슘으로 이루어진 광물인데, 뭐 좀 어려운 말로 등축 정계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세 개의 결정축이 직각으로 만나는 결정 형태인데, 뭐 정팔면체의 금강석, 육명체는 암염 따위 이런 게 속하고, 이게 이제 유리공업, 광학, 기계 등에서 쓰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캘사이트, 이거는 방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캘사이트, 방해석. 천연적으로 나는 탄산칼슘의 결정인 겁니다. 유리광택을 낸다고 그래요. 무색 투명하고. 그 다음 여기 집섬. 이 집섬이라고 하는 것. 이 집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석고, 깁스라고 하는 그 플래스터 보드라고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 칼슘 같은 것, 칼슘의 황산염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석회질 광물 같은 거,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회색, 붉은색을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술 공예품, 우리가 석고 만들 때, 그 다음에 광학용, 안료, 시멘트 따위의 원료로 쓴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talc라고 되죠. 이 talc는 활석이라고 그래요. 다 속어로는 운모라고도 그러죠. 자, 이와 같은 다양한 광석 종류, 이 광석 종류는 과학 시간에나 뭐 이렇게 공부하지, 이렇게 외울 필요성이 많은 단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이것도 너무 크네요. 여기 한번 crystalline structure, crystalline 어떤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고체들은 such as metal, 금속이나 salt,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은 made of tiny crystals,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러한 입자들은 배열이 된다. 규칙적인 3차원의 패턴, 이런 패턴으로 쫙 배열이 된다. such as cubes, 정육면체, 큐브 형태, 혹은 hexagonal shape.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육면체나 헥사고널 쉐이프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종의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야 될 게,
잠깐만요. 제가 뭘 빠뜨리고 좀. 자, 제가 뭔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여기 크리스탈린 또는 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결정 구조, 수정체처럼 투명한 이런 뜻이지만 결정 구조인데, 여기 대부분의 고체들은 금속이나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이런 금속들은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입자들은 배열이 된다. 규칙적인 3차원의 그러한 패턴, 문양으로. 그 3차원의 양식으로 배열이 된다. 서치 예컨대 큐브즈, 어떤 입방체라고 하는 즉 hexagonal shapes, 어떤 육면체 모양으로. 그래서 not all solid, 이런 모든 고체들이 like this,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The particles of glass, for example, 예컨대 유리의 입자들은 are not arranged, 배열이 되지 않는다. 일정한 형식으로. 그래서 이 유리는 does not have crystalline structure, 이러한 crystalline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Each structure, 유리의 구조는 is described as amorphous, 이렇게 amorphous, 부정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정치 않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crystalline structure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regular 3-dimensional patterns, 이런 것들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체의 배열 구조가 규칙적인 것도 있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salt structure, 소금의 결정 구조를 확대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table salt, 식당용 소금은 is made of thousands of tiny crystals, 수천 가지의 아주 작은 crystals, 크리스털, 그런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결정들은 너무나 작아서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런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도움이 없이는. 여기도 또 나오네요. 자, 여기 스캐닝 일렉트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이게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양자 역학 개념을 끌어들여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명칭을 일단 짚고 넘어가면은 그 TV나 사진 전송을 할 때 화면을 여러 개의 점으로 아주 조그맣게 세분하고 그 점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조립해서 화면을 재구성하는 이런 건데 스캐닝, 그래서 이게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 이런 거의 도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솔트라고 하는 소금 이 결정체들은 큐브즈, 입방체이다. 정육면체꼴. 여기에서 그것들은 tinted turquoise, tinted, 아주 색조가 있는 그런 turquoise. 우리가 turquoise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터키석이라고 합니다. 즉 청록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색조가 있는 그런 청록색이다. 그래서 그것들의 구조는 can be seen clearly, 투명하게 관찰이 될 수가 있다. crystals form many geometric shapes. 이와 같은 결정들은 많은 geometric, 기하학적인 문양, 기하학적인 모양들, 이러한 것들을 형성한다. 그래서 including, 그 안에는 cubes, 정육면체, pyramids, 뭐 정사면체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hexagons, 그냥 육목골, 육변형이라고 그러나요? 육목골, 모서리 6개인 형태. and prisms, prism, 우리가 프리즘, 분광기, 일종의 각기둥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소금, 이걸 참 별것 아니게 꼴같지 않게 생각했는데 소금이 이렇게 소금의 효능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금의 모양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하다 보면은 주사형 전자망원경으로 이렇게 입방 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면체, 사면체, 각기둥 모양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six-sided crystal with sharp points at both ends, 양쪽 끝에 뾰족한 끝을 가진 6개의 면을 가진 크리스털 결정 구조,
이거는 쿼츠 크리스털, 석영의 크리스털, 석영의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크리스털, 여기 쿼츠 크리스털을 살펴보면은 이 쿼츠 크리스털즈, 이 석영 결정들은 big enough, 충분히 커다라서 see with your eye, 여러분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에 보면 나오죠. It is the most common mineral, 가장 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위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모래, 지상의 모래는 made of grains of quartz, 이 석영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n its pure form, 그 순수 형태로 볼 때 석영은 transparent, 투명하고, 그러나 impurities, 불순물들이 can transform it, 그 석영의 모습을 갖다가 변형시키거나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색깔을 띠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영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이산화규소로 된 광물이라고 그러죠. 삼방정계 또는 육방정계 결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광택이 있고, 아주 순수하면 수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변성함, 수성함 이런 것들 대개 석영을 포함한 차돌이라고 그러죠. 유리, 도자기, 장식, 통신기기 재료로 쓰인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그렇죠? 어디 작게 해서 안 본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자, 크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고체가 무엇인지 고체를 정의 내려봤고, 고체 중에 형성기억 금속이라는 게, 형상기억 금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고체의 힘, 고체의 경도, 그 다음에 고체가 갖는 이른바 결정 구조, 이런 걸 살폈습니다. 일정한 게 있고 부정형이 있고, 다 본 것 같죠? 여기까지 이렇게 고체에 대해서 떠듬떠듬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